이춘상의 교통사고, 이 의문의 교통사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까? 김한수는 검찰 조사에서 태블릿 PC와 관련된 부분 모두 이춘상 보좌관에게 떠넘깁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이 탄핵 전국대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죠? 4년이 지난 지금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디어워치 이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 이 두 건에 강력한 무기가 생긴 만큼 검찰과 법원의 이 조작 날조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가지고 현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반드시 막아내고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탄핵은 JTBC의 태블릿 PC 이 날조 보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죠. 그만큼 탄핵이 촉발되었던 이 태블릿 PC와 JTBC 관련 상황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송을 하겠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탄핵의 진실을 찾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의 운명이 달린 만큼 시간 내셔서 탄핵 전국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황당한 짓거리들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법정에서 홍성준 검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태블릿 PC의 이미징 파일을 꼭꼭 숨기고 주지도 않고 뻗팅기고 있는 이 부장검사인데요. 홍성준 검사가 김필준에게 태블릿 PC 개통자 김한수와의 관계를 신문하니까 김필준은 김한수로부터 태블릿 PC를 건네받은 적이 없으며 암호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이동환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동환 변호사는 따지면 우리 편이죠. 김한수의 존재를 최초로 공개한 기자가 당신 아니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김필준은 태블릿 PC의 개통자가 김한수라는 사실을 제가 제일 먼저 알아냈지만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찾아낸 방식이나 취재 방법은 말할 수가 없다라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 김필준은 JTBC 기자입니다. 자, 김한수가 태블릿 PC 소유주라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한 그런 기자가 바로 JTBC 기자인 김필준이에요. 저 위증한 거죠, 법정에서. 그리고 JTBC가 태블릿 PC 특집 방송을 하고 나서 이틀이 지난 2016년 10월 26일이고요. 이날 오후 8시 메인 뉴스 시간에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 PC의 소유주의 명의를 확인한 결과 최순실 씨가 아닌 마레이 컴퍼니 법인이었고 개통 당시 마레이 컴퍼니의 이사가 바로 김한수 행정관이었다라는 것도 보도를 했었습니다. 김필준은 이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서울 강남의 어느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통자 정보는 통신사, 이 대리점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요즘 얼마나 이 험악한 시대에 마누라가 가르쳐달라도 안 가르쳐줘요. JTBC가 이런 사실을 먼저 공개하니까 검찰은 하루 뒤인 10월 27일 SK텔레콤 마레이 컴퍼니 이름으로 개설된 이 태블릿 PC의 통신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 김한수는 자기 이름이 공개가 되자 10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거분이 있는가 보네. 그런데 검찰이 다음날 바로 10월 29일 토요일 오전에 김한수의 집을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통보하자 김한수는 같은 날 낮 12시 40분경에 잽싸게 칼같이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합니다. 검찰 조서에 의하면 김한수는 이틀 동안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레지던트 호텔 1406호실에 숙박을 했고 검찰 출두 때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겁나니까 호텔에 박혀갖고 술을 먹었나 보죠. 그리고 술김에 나왔나 보지. 자, 검찰은 김한수가 호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검찰 조사에서 김한수는 자기 휴대폰을 버리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고 김한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배터리를 분리한 전화기를 집 근처 쓰레기통이 아니고 길바닥에다 충동적으로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겠죠. 아니,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면 가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길바닥에 버렸다고 하면 누가 집어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한 거 아닙니까? 이 거짓말쟁이야? 김한수는 검찰 조사에서 이춘상 보좌관이 이동을 하면서 볼 수 있는 큰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서 태블릿 PC를 개통해줬다라고 거짓 진술이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춘상 보좌관은요, 아시다시피 이 단국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IT 분야에 밝습니다. 전문가죠. 말이 안 되죠. 우리 같은 사람도 태블릿 PC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데, 그리고 갖고 있진 않더라 그래도 태블릿 PC가 뭔지는 알지 않습니까? IT 전문가가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큰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까? 자, 실제로 이춘상 보좌관은요, 보좌관으로서 근무하던 2010년 무렵에 이미 아이패드 등 최첨단 전자기기들을 가지고 다닌 그런 사실을 정치부 기자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김한수의 검찰 진술 내용은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이 기사를 본 몇몇 정치부 기자들이 우종찬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춘상은 국회 보좌관 중에서 몇 안 되는 IT 전문가이기 때문에 김한수의 진술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한수의 진술은 정황상 믿기 어려운 점이 많지만 불행히도 이춘상은 2012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인입니다. 저도 방송할 때마다 이춘상이 거론이 되면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춘상의 교통사고, 이 의문의 교통사고가 항상 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까? 아무튼 뭐가 됐던 간에 김한수는 검찰 조사에서 태블릿 PC와 관련된 부분 모두 이춘상 보좌관에게 떠넘깁니다. 김한수 입에서 사망한 이춘상 보좌관 이름이 느닷없이 등장을 하면서 태블릿 PC의 이춘상 매개로 하여 대통령과 최서원을 더욱 단단하게 수월하게 엮는 그런 구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자에게 그냥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죽이는 거지 이것들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자는 자기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취재원의 신분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자의 기본 정신이죠. 그런데 이 JTBC 김필준 기자는 김한수의 실명을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의도는 알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춘상을 등장시켰다라는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라고 생각한다면 생각만 해도 김한수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2차 조사에서 최서원을 알고 있다라고 시인을 하고 자기가 개통한 태블릿 PC를 이춘상이 최서원 가방에 넣어주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최서원은 태블릿 PC의 요금을 김한수 자신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김한수의 이 2차 진술이 태블릿 PC는 최서원이 사용했다라는 1심 판결문의 주된 근거가 됩니다. 검찰이 꽁꽁 숨겨놓은 이 태블릿 PC의 분석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의외의 사건이 2017년 5월 19일에 발생을 하게 되죠. 최서원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이 열릴 때마다 줄기차게 태블릿 PC의 감정을 요구하자 1심 재판장 이 역적 김세훈 판사가 그제서야 비로소 절충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역적 김세훈 판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검사, 판사, 이 전부 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결국 이들의 손에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이 되고 4년이 넘게 옥살이를 현재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단 한 편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런 사실이 전 국민에 전파가 됐을 때 비로소 정상적인 대한민국 이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우리가 애국 환보합니까? 저는 실천에 옮기잖아요. 여러분도 실천에 옮기셔야 애국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고 불쌍하고 애처롭고 보고 싶고 사랑하신다며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로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영상 보시지만 말고 보신 영상을 다른데 카톡이라든지 이런데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파만파 퍼져야지만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탄핵이 촉발되었던 이놈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JTBC의 손석희와 그 수하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 짓거리를 해왔고 거짓말로 전 국민을 상대로 겁도 없이 저런 짓거리를 공작을 벌여갖고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하루빨리 우리가 벌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국해야죠. 애국하려면 공유를 해야죠. 전파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로드에서 막 태극기 두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로도 애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잔인한 짓거리를 한 이 법원, 검찰, 이 언론사들, 기자들 이런 것들, 이 거짓 사기꾼들 이런 것들을요 하루속히 단죄를 해가지고 맑고 깨끗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금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 살면 돼요. 우리만
자유 누리고 살면 됩니까? 가면 그만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인민처럼 살면 안 되죠.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할 망정 기본은 해주고 가야 되는 게 부모로서 할아버지로서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